가끔 내 기분에 딱 맞는 영화를 누가 대신 골라줬으면 싶지 않으셨나요? 지금 당신의 감정에 딱 맞는 영화를 정확하게 처방해드립니다. 영화 처방전. 바구찜. 첫 번째 의뢰. 최근에 파트너가 아파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병원도 자주 가고 늘 긴장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니까 같이 기운 낼 수 있는 영화가 필요해요. 걸작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바보 같고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영화면 충분해요. 유치한 우정물도 좋고 분노의 질주처럼 시원한 액션도 괜찮고요. 지금은 머리 쓰는 감정보다 몸이 먼저 웃는 영화가 필요합니다. 네, 집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많은 것 같고 같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엔터테이닝한 영화들을 추천을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정말 재밌는 영화들로 꾸려봤습니다. 먼저 멜리사 메카시라는 배우를 아시나요? 이분이 나오는 코미디 영화는 정말 타율이 다 성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이 나온 코미디 영화 3편을 추려봤는데요. 우선 히트는 산드라 블럭과 멜리사 메카시가 각각 FBI 요원이랑 형사로 출연을 해요. 그래서 같이 공조수사를 하는 내용인데 그 둘의 캐릭터가 되게 웃기고 또 여자 형사물이라고 보다 보니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재밌는 연기와 순간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추천하는 영화이고요. 그리고 고스트버스터즈 영화는 2016년작을 추천을 드리는데 1980년대 영화를 다시 리메이크한 영화예요. 그래서 되게 고전 영화로도 유명한 영화를 다시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원작의 등장인물들을 모두 여성으로 다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Let's go. Let's go. Oh, Did you want to? sorry. I'll let you. Next time. Okay. 그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소방기구로 이렇게 막 물을 쏘는 짤들이 있거든요. 진짜 웃기고 말로 표현이 안 돼. 이건 직접 보셔야 되고 그리고 스파이가 저는 정말 숨어있는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CIA 내근 요원인 수잔 쿠퍼로 등장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완벽하지 않지만 행동력은 되게 좋은 우당탕탕 쿵탕탕탕 하면서 막 사건이 해결되는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배우의 코미디를 너무 사랑해서 이 영화 3편은 다 정말 추천을 드리고 한번 그냥 내가 끌리는 거 먼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좀 액션물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서 매드맥스 영화도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영화는 엄청 드넓은 사막에서 우와 하면서 막 질주하는 그런 액션물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장센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좀 만족감이 높으실 것 같아서 이 영화를 추천을 드렸고 이것도 보고 나면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는 감정이 남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취향으로 코미디 2편 더 가지고 왔는데요. 핸섬 가이즈라는 최근에 개봉한 한국 영화가 있어요. 두 분이 너무 수상하고 심술맞게 생긴 거예요. 근데 새로운 마을에 이사를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마을 사람들과 경찰들이 그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좀 수상한데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하는데 너무 선량한 사람들인 거예요. 표정은 막 이렇게 하고 막 좋은 일을. 저는 이 영화 듣고 극장에서 엄청 아하하 하면서 봤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 편을 추천드릴게요. 이 영화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영화인데요. 월레스와 그로밋은 너무 유명한 시리즈물이잖아요. 제가 한 편을 보고 쭈루룩 다 봤는데 이 편이 제일 재밌었어요. 왜냐면 월레스가 발명가잖아요. 그래서 집을 청소해주는 로봇이라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생각만 해도 웃겨. 그래서 그 로봇이 너무 착한 로봇 하면서 막 청소를 하는데 그게 조금 오류가 어떤 인물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이분의 팬입니다. 페더스 매크로라는 인물인데요.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펭귄이랍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특히나 이런 집에서 좀 재밌는 것들이 보고 싶은 순간이라면 이 애니메이션도 재밌게 보실 것 같아서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요즘 유난히 외로운데 누가 나랑 비슷한 감정으로 사랑하고 아파하고 그걸 견디는 이야기
그런 게 보고 싶어요. 환상적인 로맨스 말고요. 뭔가 비현실적이고 동화 같으면 전혀 감정이입이 안 돼서요. 좀 찌질하고 사랑하면서도 서로 망가지는 모습도 있는, 보고 나면 마치 내가 그 사람들 중 한 명이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을 겪은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명확한 사연이어서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고, 우선 이런 감정이 들려면 배우들이 연기를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보고 정말 그렇게 남았던 영화들이 뭐가 있었지? 이렇게 추려보다가 이 분야의 대표 배우가 있습니다. 미셸 윌리엄스라는 배우분이신데요. 정서를 되게 잘 담는 배우라고 느끼거든요. 쓸쓸함이랄지 일상의 마음이랄지, 그래서 정말 연기 스타일이 맞다면 쭉 따라가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영화는 2편인데, 우선 블루 발렌타인은 제가 저번 영상에도 짧게 소개를 드렸지만 사랑에 빠지는 순간과 결혼하고 갈등이 있는 순간을 교차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순간들이 다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사랑에 빠지는 순간도 너무 아름답고 싸우는 순간도 남과 여의 그 상황이 다 이해가 되게끔 그려져 있거든요. 보시면 누구든지 이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사랑에 빠지는 순간과 헤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다 경험하실 수 있을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랑일까? 이 영화는 5년차 부부고 또 어느 날 떠나게 된 여행길에 만난 새로운 사람과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영화는 배우분께서 감독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더 디테일한 감정들을 잘 묘사를 한 것 같고, 또 막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그런 순간이긴 하지만 남편과에서 채우지 못했던 그 감정의 빈 공간을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겪게 되면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을 잘 담고 있는 영화여서 추천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리고 결혼 이야기. 제가 블루 발렌타인을 떠올릴 때랑 되게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영화거든요. 이름 그대로 결혼 이야기잖아요. 그들의 힘든 순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영화도 예술을 하는 부부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둘의 싸움도 이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랑도 너무 알겠고, 근데 마음은 아프고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 배우분들도 너무 연기를 잘했고, 그리고 명장면으로 뽑히는 한 씬이 있거든요. People used to tell me that you were too selfish to be a great artist, and I used to defend you. They were absolutely right. All your best acting is behind you. You're back to being a hack. You gaslighted me. You're a fucking villain. You used me so you could get out of LA. I didn't use you. You did, and then you blamed me for it. 그 씬은 배우들이 되게 많이 따오기도 하고 씬 스터디로 쓰기도 하고, 둘의 감정의 대립이 되게 확실한데 그게 바방바바바바바바박 불붙어서 막 가는 엄청 명장면 씬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인간적인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드린 이 3편은 다 배우상을 아마 제 기억으로는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연기가 되게 좋은 영화들입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요즘 그냥 끝도 없이 가라앉아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감정도 안 드는 날이 많아요. 밤에 불 끄고 맥주 한 캔 들고 혼자 영화 보면 좀 낫더라고요. 저번에 멀홀랜드 드라이브 봤는데 마지막 30분 내내 울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런 영화가 필요해요. 나를 무너뜨리면서도 그 무너진 틈 사이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우리 벌새 명대사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그 손가락으로 마우스 한번 눌러서 보실 수 있는 영화를 추천해 드려 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감정이 힘들 때 너무 힘든 걸 또 보면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원하셨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타인의 삶, 혹시 아시나요? 제목대로 타인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연을 생각했을 때 주인공 시점으로 1인칭일 때 좀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골라봤는데 간단히 읽어드리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5년 전에 동독의 비밀 경찰 비질러는 최고의 극작가 드라이만과 그의 애인인 배우 크리스탈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 주인공 인물이 되게 몸이 건조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저렇게 예술을 쫓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기계 같은 마음과 상황으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수집하는 상황인데 그들의 삶을 지켜보게 되면서 동화하게 되고 느껴지는 감정의 폭도 점점 생겨가는 그런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도 처음 시작은 잔잔하지만 뒤로 갈수록 증폭되는 감정들이 있어서 지금 주신 사연과 비슷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 보았습니다. 그 영화 자체도 되게 웰메이드 명작이다 보니까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 소울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아시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오는 그날 밤에 쌀쌀한 공기를 잊지를 못해요. 이게 정말 철학적인 영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우울하거나 지금 무미건조하다는 건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뭔가 확실하지 않음? 불안함? 명확하지 않음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소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음악가가 있어요. 뉴욕에서 음악 선생님으로 살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연주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명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계만 유지하던 예술가가 자기가 플레이어가 되는 순간이 돼서 너무 신나 룰루랄라 하다가 맨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소울, 그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태어나야 하는 아기 영혼들이 막 모여있는 세계에 이분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영혼들은 자신만의 스파크가 튀는 순간을 만나게 되면 새 삶을 얻게 되고 세상으로 보내지는 상황인 거죠. 어떤 한 영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영혼은 스파크가 전혀 일지가 않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지금 또 재미없고 무미건조한데 내가 굳이 스파크를 느껴야 돼? 아무것도 감흥이 없는? 그래서 그 22번과 너무 삶을 원하고 있는 이 조가 같이 동행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삶이 목적이나 이유나 흥미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점도 보여주면서 되게 다양한 인생의 여러 측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러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 굉장히 저는 컸어요. 사실 전 요가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 철학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 삶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영화라는 점에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바구찜! 오늘의 영화 처방전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네, 이제부터는 안꽃님들의 진짜 사연으로도 받아보려고 해요. 영상 보시면서 나도 최근에 이런 감정이 들었는데 그럴 때 어떤 영화 볼지 잘 모르겠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드셨다면 저희에게 사연으로 꼭 보내주세요. 적극적으로 많이 써주세요. 익명이셔도 괜찮고 길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가볍게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콘텐츠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맞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의 영화 처방전 여기까지 할게요. 좋으셨다면 좋아요, 어쩌고 저쩌고.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하네.